이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 7승 10패. 이제 삼성생명이나 BNK보다는 한 경기를 덜 했어요. 덜 했는데 7승 10패고 하나은행과 반 게임 차이로 지금 4위. 솔직히 신한은행도 정말 선전을 한 그 상반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시즌 전 예상을 했을 때 올 시즌 가장 어려울 팀이 신한은행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래 걸릴 거다. 개막전에서 KB한테 정말 점수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았지만 그 경기 내용이 솔직히 이제 얘기하자면은 KB가 연습하듯이 한 게임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초반에 딱 벌어진과 동시에 KB 선수들이 이 게임은 끝났어 라는 걸 예단을 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했고 그렇죠. 정성희 감독 역시도 게임 끝난 다음에 상대가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게 너무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1라운드 중반에 그냥 그걸 잡아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다른 팀에서 더 이상 쓰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보낸 베테랑 선수들이 또 중심을 그렇죠. 잡아주고 외국인 선수가 대체 선수였고 또 에이스였던 김단비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승수를 챙기고 하면서 결국은 경쟁권의 순위를 가져갔거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1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단독 3위에 올라가서 좀 순위를 굳혀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BNK, 하나은행, 삼성생명전을 다 지면서 이 정상희 감독이 답이 없다라고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그래놓고 우리은행이랑 KB를 잡아버렸어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순위 경쟁권에 올라갔고 정상희 감독도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선방했던 전반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이 신한은행 정상희 감독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원소영 기자가 볼 때 예, 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동환 기자만 싫어합니까? 저는 성선설. 전 사람들을 다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예. 이동환 빼고 절대로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감독님만. 근데 신한은행은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동환 팀장 얘기하다가 맞았어. 네. 뭐 있었지?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예. 이동환은 내 머릿속에 도움이 안 되네. 뭔가 중요한 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예. 네, 신한은행이 오히려 그 알라나 스미스가 네. 돌아오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키바우 선수가 이 삼성에서도 그렇지만 참 성실하게 네. 감독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따라주고 있는 선수 같아요. 신한에서도 그랬고 뭐 아주 대단한 폭발력은 없지만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이 팀적으로는 많이 됐던 선수였는데 알라나 스미스 선수가 첫 복귀전에서만 반짝하고는 내내 그쵸. 뭐 득점은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 그리고 잠부상 계속해서 발목을 네네. 다치고 있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각자 WNBA 리그에서 뛰면서 이 선수들에 대한 자존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보다 이 친구보다 네. 난 더 나은 선수야라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네, 딱 내리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얘 이 선수가 나보다 좀 뛰어나 나보다 경기도 많이 뛰고 팀도 상위 팀이고 그러면 위축되는 또 위축돼서 네.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알라나 스미스가 특히 마이샤 선수 만나면 조금 그쵸. 더 많이 부진하고요. 네. 오히려 마이샤 선수는 오히려 이따 하나하나 팬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마이샤 선수는 또 손톤을 만나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솔직히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기보다 아예 시도를 안 하는 느낌. 그렇죠.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스미스 선수가 이 하나은행과 만났을 때의 부진 네네. 또 의외로 비키바우 선수는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또 같은 사이즈랑 비슷한 스피드는 알란 스미스가 높지만 또 여기에서는 약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단타스에게는 물론 완벽하게 밀리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네. 사실 뭐 이제 신한은행 팬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비키를 감독이 실수를 해서 굳이 스미스로 원래 뽑았던 선수라고 해도 왜 뽑은 게 패착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그였던 것 같아요. 정상희 감독은
비키바우를 선택해서 쓰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비키바우 선수에 대해서 정상영 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모두가 정말 고마운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키바우 선수가 무릎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한은행에서 뛰었던 마지막 경기 때 비키바우가 그때 BNK전이었나요?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서 경기 중에 주저앉았어요. 네. 그리고 이 벤치로 물러났는데 솔직히 삼성생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신한보다 우리가 더 놀랬다. 그렇죠. 이 선수 데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벤치에 들어왔을 때 신한 입장에서는 얘 오늘 못 뛴다 비키는 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분 지났을 때 비키가 뛸 수 있다. 외국인 선수가 이제 오늘이면 이 팀에서 더 이상 뛰지 않는데 네. 그걸 더 원래 또 무릎도 안 좋은 선수가 무릎에 이상이 있는데 뛰겠다라고 하는 경우 심지어 갈 팀도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성실한 선수가 과연 있었을까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상현 감독이 했던 얘기가 비키바는 지금 내가 원하는 농구를 120% 해주고 있어 해줬다 그 몸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얘한테 더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딱 지금 상황에 신한은행이 팀이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올 시즌 리빌딩을 하고 이 정도까지 하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팀은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상희 감독이 볼 때는 근데 비키바우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상 힘들다. 그렇다면은 되든 안 되든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 모험을 던져야 된다. 애초에 본인이 스미스한테 기대했던 인아웃이 다 되는 농구 그리고 달려줄 수 있는 농구 이런 분들을 기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 정상희 감독도 이 스미스가 이 190cm가 넘는 신장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에서 하는 포스트업이라던가 스텝을 빼는 플레이가 약하다. 이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부상 후유증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만큼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 팀이 원하는 농구랑 유기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정상희 감독이 내가 뽑은 애니까 다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심지어 어느 댓글에는 외모로 선수 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달렸는데 그런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희 감독이 스미스로 다시 선회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생각났나요? 예, 생각이 났는데 말할까요? 왜요? 겹쳐요?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길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1번과 5번이 문제다 우리 팀.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5번 얘기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고 저는 사실 5번이 하면 그렇다 치고 1번이 더 속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희슬 이경원 선수가 1번이었는데 김희슬 선수 올 시즌 WKBL에서 FA 최대어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전반기가 끝나고 FA를 각각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은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상반기만 신한은행이 올 시즌 이게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릴 기록은 24초 턴오버예요. 바이올레이션. 24초 바이올레이션이 근데 이게 기록지에는 팀 턴오버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24초 바이올레이션을 따로 집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아마가 아니고 무조건 올 시즌 신한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아마 우리은행 같아요. 우리은행도 요새 들어 계속 자꾸 5대3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신한은행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 근데 우리은행은 마지막 공격이라도 이렇게 시도해 보려고 걸리는데 골대 앞에서 걸리는 게 많은데 신한은행은 탑에서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유기적인 움직임이 없는 탑도 있는데 저는 이게 김희슬 선수가 생각보다 하나은행 때 잠깐 나오는 패스가 있어가지고 저 친구 포인트 가드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패스는 좋은데 번뜩이는 패스는 있는데 리딩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포인트 가드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보는데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신한은행이 정말 기적같은 확률로 에나킴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신드래프트에서.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감독님 어떠세요? 하니까 운빨이 붙었어 말씀하셨는데 감독님 항상 뭐 이런 거 솔직하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김혜나 선수 혹시 모르시는
팬들은 없겠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 이번 드래프트 가드 중에 허연 선수랑 최대호입니다. 예, 허연 선수랑 어떤 코치님들은 뭐 약간 뭐 성향 차이다라고 어떤 팀에 따라서 1픽으로 뽑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왜냐면은 허연 선수는 공격이랑 패스에서 되게 좋고 김연아 선수는 수비에서도 되게 파워풀합니다. 터프하고 힘도 있고 감독님들이 약간 좋아할 스타일 허슬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감으로 보면 김연아 선수가 더 빨리 뛸 수도 있다고 평가를 내리는 관계자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신한은행 가장 1번 때문에 골치 아파 신한은행이 가게 돼가지고 감독님 보시기에는 딱 좋은 시기에 왔다고 하셨어요. 휴식기에 맞춰서 평가를 좀 해보고 최대한 빨리 투입을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정상희 감독이 예. 김희수 선수한테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패스 능력이나 이걸 떠나서 볼을 갖고 넘어가야지 뭘 할 수 있는데 네.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 경우는 좀 몸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가 압박을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넘어가질 못하니까 김단비가 몰고 넘어가서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 에나킴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심이 낮고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을 뺏기지 않고 넘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저돌적이고 힘이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경험도 있어요. 이 선수는 NCAA 1부 리그 뭐 팀이 정말 정상급까지 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한은행은 뭐 희망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데 신한은행 첫 게임 김희슬 선수가 이적하고 첫 게임을 보고 편집한테 내가 문자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은행 사실은 연습 기간도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부상 재활이 있어서 게임도 많이 못 뛰고 잠시 이 모습을 봤는데 다른 팀에 이제 저도 밖에서 김희 선수의 경기를 보니까 가드치고 스텝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잡는 스텝, 잡기 전 스텝.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이 스텝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잡기 전에도 벌써 딱 뭔가가 하려고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김희 선수는 항상 잡고 뜨고 원투 이렇게 잡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발목이 계속 발 쪽에 부상이 있으면서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스텝의 스피드나 이 힘이나 여러 가지 이 딛는 파워 정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출전 시간을 이만큼 받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김희수 선수도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도 이만큼 게임을 뛰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죠. 네, 또 코치님들도 뭐 신경 많이 쓰겠지만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희수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 어느 순간에 집중력을 잃었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좀 쉬고 나오는 게 낫다. 거기서 스스로 뭐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1번에 대한 신한은의 그런 문제 그거는 이제 정상희 감독이 워낙 기적을 만드는데 작년부터 익숙해져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대로 운빨. 네. 감독님 말씀대로 신한은행의 운빨, 운빨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운빨로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하나은행 8승 10패로 3위거든요. 예. 만약 오늘 리그가 끝이라면 하나은행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와. 네. 이게 하나은행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시즌에 초반에 되게 아쉬움이 많았어요. 하나은행이 사실 8승 10패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뭐 이훈재 감독도 결과만 놓고 보면 뭐 나쁜 상반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몇 경기에 어느 팀이나 그렇겠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 몇 부분만 좀 잡았으면은 5할 승률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경기. 하나은행 입장에서 또 이제 심판 설명회 같은 두 경기를 또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올 시즌 상반기 경기 일정을 봤을 때 경기 일정이 가장 그나마 좋았던 팀이 하나은행이랑 우리은행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은행은 물론 12월 말에 9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그렇죠. 경기가 있었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일단 국장님이 정말 일정 추첨을 잘한 팀, 이 팀이었는데 어떻게 하나은행 올 시즌 지금 8승 10패 원수영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일단 정말
조금 감격스럽죠. 하나은행이 첼시 그때 기록을 빼면은 전화번호 같은 약간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예. 556 5655. 아 이게 아무래도 원성 예. 기자가 야구 LG 팬이다 보니까 예. 이런 아니 LG는 이거 탈출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숫자 전화번호 이런 예. 거에 되게 민감해요. 예. 예. 어쨌든 그런데 3위를 달리고 있으니 선수들 사이에서도 와 우리가? 이러면서 약간 서로 더 좀 젊잖아요 친구들이. 네네.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번 시즌 하나은행 농구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예, 6개 구단 중 가장 컬러가 확실한 저는 언제나 기자로서 그리고 팬으로서 이런 지든 이기든 팀 컬러가 느껴지는 농구는 그쵸?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예. 하나은행이 지금 72.4점이에요. 평균 득점이. 정말 어제 경기 위원님이 네. 해설하신 그 경기에서 와 진짜 3쿼터부터 치고 뛰고 하면서 속공으로만 한 연속 8득점씩 만들어내는데 그 마음만 먹으면은 실점을 딱 빼고 실점도 80득점 할 수 있지만 득점을 90득점 80득점 할 수 있는 여자농구에서 이런 팀이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 약간 그래서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랑 이렇게 농구를 하는 팀이 성적도 잘 나와서 이런 감독님들 이런 농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예. 아까 원석 기자가 올 시즌 리그를 제일 재밌게 한 팀 BNK라고 아까 처음에 그거는 리그를 재밌게 예, 하는 리그를 팀. 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은행은 가장 매력적인 게 지금 몇 년째 하나은행이 항상 그랬잖아요. 높이가 낮은 팀, 높이가 낮은 팀.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외국인 선수 선택할 때 코치님이 위원님이 코치로 계실 때도 결국은 센터 용병을 데려와서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이훈재 감독이 마이샤 인살렌을 뽑으면서 어느 정도 골 밑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는 센터로는 지금 우리 구성은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어려울 거다. 솔직히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훈재 감독님이 좀 남자에 오래 계셔가지고 남자 선수들은 높이의 약점을 결국 다른 걸로 스몰볼로 상쇄할 수 있지만 여자 농구 특히 국내 농구는 높이의 약점을 그걸로 상쇄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팀이 속공이 너무 많죠.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많고 이제 속공 2위, 3위 팀보다 2위 훨씬 그룹보다 예, 거의 네. 2개 이상 속공이 많고 아까 BNK랑 설명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팀은 속공할 때 전부 다 뛰어요. 진짜 가끔 속공의 마무리를 백지훈 선수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끔이 아니고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백지훈 선수가 올해 살을 많이 뺐어요. 체중을 많이 줄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백지훈이 달리는 농구에 동참한다는 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백지훈이 동참을 한다? 그렇다면은 고아라, 아까 얘기했던 김지영, 그리고 뭐 신지연도 달리고 강계리 또 뛰고 마이샤까지. 네, 마이샤 거의 강희슬. 일단은 저는 가장 BNK하고 가장 큰 차이가 BNK의 속공은 항상 안혜지가 들고 뛰는 걸로부터 그렇죠. 시작하는데 이 팀은 누가 들고 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가 속공을 할 때도 BNK를 상대한 팀들은 안혜지를 먼저 체크하게 되는데 하나은행은 그냥 뛰고 달리는 애를 체크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게임이 돼버리니까 사실 속공도 갔다가 놓칠 때도 많잖아요. 하나은행이 턴오버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미스가 나오더라도 재밌는 농구가 돼가는 것 같고 경기마다 속공 시도가 많아지니까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팀이 재밌는 농구를 하고 있다. 아 정말 젊은 팀, 어린 팀이 미친 듯이 달리는 농구를 보여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또 이제 마이샤가 사실 시즌 초반 마이샤도 이제 기복이 있어가지고 정말 높이 싸움에서 안 됐을 때 그래 이래서 센터가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마이샤가 만약 없다면 이 팀이 뭐 다른 빅맨이 들어와 있다면 이 팀이 지금 하는 이 농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거든요. 하나은행을 평가할 때 사실은 가장 좀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사실은. 뭐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역시 대인의 저는 풍어를 부르고 네, 있는 쿨하니까. 네. 네. 나홀로 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지금 항상. 아까 그 김희슬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김희슬 선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작년까지 그렇게 나한테 그래 하던 이 코치님께서 네, 이건 냉정하게. 제가 하나 선수 절 좋아합니다. 항상 예. 냉정하게, 냉철하게 얘기를. 제 편집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회사 사람들이 편집장이 막 자기 좋아하는 아 진짜요? 아니야. 제가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야. 다른 근데 건가? 아니, 저는 우리 회사 애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싫어요. 애들이. 예. 다행이다. 네, 아무튼 그냥 네 저도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어떠세요? 올 시즌 상반기 일단 이 팀에서 3년간 코치로 계셨잖아요. 네네네. 3년간 안에서보다 이제 밖에서 이 팀을 보고 계신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올 시즌? 솔직히 3라운드까지도 저는 이 마이샤 선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결국 하나가 3위 자리를 차지하려면 BNK와 신한은 마이샤 선수를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은행과 KB와 삼성을 이기려면 네 마이샤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강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라운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팀 컬러가 완전히 장착이 됐는데 거의 마이샤 선수의 리바운드 이후에 선수들이 또 달려주고 또 마이샤가 가담을 하면서 또 근래에는 또 좋지 않았던 미들샷도 간간히 또 좋은 성공률 보여주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하나은행 김한수 코치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이샤 어때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계석에서 저희 MBC 플러스 쪽은 모든 해설위원들 마이샤에 대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게 굉장히 불성실해 보였거든요. 네, 굉장히 게임 중에도 초반에는 이렇게 타임에도 혼자 이렇게 있고 굉장히 뭔가 표정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마이샤 괜찮아요? 물어보면 팀 훈련 잘 애들 좋아하고 성실하다고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반에는 하나은행도 바꿀까라는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꿀까라는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이 밀고 나간 부분이 4라운드 뭐 일단은 3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삼성이 또 치고 올라오고 네네. 솔직히는 예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약간 좀 없겠는데. 비껴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근데 사실 여자농구가 지금 네. 특히 12월 말부터 기자들도 야 오늘 그래도 어디가 잡고 가는 게임 아닐까라고 하는 게 다 틀려요 지금. 네, 지금 네. 예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전력적으로 삼성생명이 치고 올라간다고 보면 후반기에는 마이샤 선수의 활약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네, 이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가 3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든 삼성이든 뭐 KB가 조금 어렵다고 보면 신장적인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우리를 BNK처럼 한 경기라도 좀 잡아줘야 되고 삼성은 앞으로 경기에서는 뭐 지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러려면 아직 조금 의심은 돼요. 이 마이샤 선수의 존재가 이게 계속 이렇게 좋게 지속이 될지. 마이샤 초반에 좀 확신이 없었던 마이샤가 네. 이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고 있는데 이게 네. 확실한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네. 전 이 어쨌든 하나은행은 공격에서 역할은 외국인 선수가 골밑 그리고 외곽에서 강희슬 이게 지금 몇 년간 좀 딱 잡혀있는 틀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하나은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를 뽑으려면 물론 강희슬 선수 에이스니까 있겠지만 저는 고아라 선수하고 김지영 선수가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김지영 선수는 정말 이 WKBL에 신데렐라로 등극을 했던 게 더블 클러치, 공격, 과감한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에는 항상 등장하는 기대하지 않아서 3점 슛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올해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상대팀에서 진짜 너무 거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수비를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벌떡 일어나서 또 달려들고 하는 정말 전수가 코트 안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 텐션이 높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플레이. 그리고 고아라 선수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고아라 선수가 그러면 버럭하겠지만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고아라 선수가 경기 중에 오픈 찬스에서 3점 슛 에어볼을 하면은 시즌 1호, 시즌 2호 네. 한 시즌에 한 2, 30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사실 농담처럼 그런 얘기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하나은행이 개막전에서 BNK를 이겼을 때 마이샤 선수가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패스를 바로 옆에 강희슬이 오는 데로 보고 강희슬을 안 주고 반대쪽에 있는 고아라한테 어렵게 줘서 고아라 선수가 그 3점을 성공시키면서
결정을 냈는데 그 패스를 해주고 고아라 선수를 보면서 마이샤 선수가 딱 이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들어간 세레머니를 하는데 마이샤가 팀 합류가 늦어서 팀에 적응이 안 된 게 다행이었구나. 정말 익숙해졌으면 얼른 강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아라 선수가 클러치 타임에서의 성공률 그리고 3점슛 중요할 때 넣어주는 게 정말 많아졌고 이제는 진짜 강희슬한테 수비가 붙어있을 때 고아라를 줘도 저거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솔직히 예전에 삼성생명에 있었던 고아라 선수에 대해서 운동 능력만 좋고 진짜 왜 저거밖에 못하냐고 실망했던 팬들은 아직도 고아라 선수를 보면서 아니야 이대로 안 갈 거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 하나은행의 상승세에는 그런 고아라 선수의 달려주고 그 공격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원서현 선수는 원서현 선수였다. 네. 옷을 유니폼처럼 입고 있어가지고 원서현 기자 볼 때는 하나은행 상승세 요인 뭐가 있다고? 저도 저는 항상 김지영 선수라고 올 시즌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날 수비 못한다고 혼나다가 갑자기 감독님 바뀌시더니 너 수비 잘한다. 원래 사람이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못하는 걸 너 좀 하는데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 기분이 더 좋거든요. 그럼 너 원성 기자도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이제 일 잘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건 잘하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고아라 선수는 그 위치랑 나이와 연봉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지금 약간 주사위 같아 주사위 굴려가지고 6 나올 때 있어요. 6아라일 때 5아라일 때 좋아요. 진짜 잘해요. 그날은 MVP 같아요. 1아라 2아라일 때 있어요. 막 저번 삼성생명전 막 1아라 그때 막 이거 만약에 나가가지고 고아라 선수 별명이 뭐 6아라 1아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 당신은 고아라한테 죽어요. 자주 안 보면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배정하면 되는 거잖아. 저 때릴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싸우면은 네가 져요. 저 이길 선수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주면 하나은행의 경기력도 팬들이 믿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강희슬 선수도 기복이 되게 심한 슈터였는데 올 시즌 골밑 돌파에서 비중을 좀 높였는데 그냥 비중만 높인 게 아니고 되게 침착해졌어요. 밑에서 막 펌프 페이크 주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웬드원까지 얻어내는 걸 보면서 강희슬은 이제 3점 슛이 안 들어가는 날에도 골밑에서 자기의 에버리지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됐다. 스코어가 됐죠. 라고 슈터에서 득점원이 됐다. 스코어라가 됐다라고 약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아라 선수도 좀 더 기복 없는 날에도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영 선수 말씀 주셨는데 김지영 선수가 좀 진짜 기자 입장에서 취재를 하면서도 모든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김지영 선수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김지영 선수가 지금 23살인가요? 그 자기 생일날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 좋아하는 농구를 할 날이 이제 17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40살까지 프로를 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 농구 열심히 하는 선수들도 여자 선수들 특히 많이 보면은 40살까지 농구하겠다는 생각들 많이 안 하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당한 30대 뭐 어느 정도 해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김지영 선수는 진짜 너무 농구밖에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은 김지영 선수한테 아까 오늘도 잠깐 봤을 때 이제 지금 드래프트 날이고 이 선수는 외박이잖아요. 이제 올스타전까지 외박인데 숙소에 있길래 외박 안 나고 뭐 하냐고 하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드래프트 하는 농구 보고 그러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너는 농구 안 할 때 농구 보지 말고 나 차라리 남자 만나라는 얘기를 나 몇 번을 하냐. BCN의 농구장에서 걸리지 말고 좀 차라리 클럽에서 걸려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 좋아하는 농구를 40살까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정말 모범이 되는 농구를 계속 보여주고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어린 선수들이 나도 오랫동안 농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지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좀 리그에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